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간이 과세자는 세금이 없나요? 라는 주제로 우리 문영식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무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이 간이 과세 개념부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에만 있는 제도. 개인 사업자만요? 네, 법인 아니고? 법인은 없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네, 세법 지식도 부족하고 그렇죠. 기장 능력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네, 쉽게 네, 이제 해야 되고 또 세금도 거쳐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든 제도예요. 네. 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 말이 되게 좀 꽂히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간이라는 것 자체가 네, 한자어인데 네. 간단하고 쉬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간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오늘의 주제가 이제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가는 음. 느닷없이 통지서를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받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갖고 네. 오신 것 같고요. 네. 그 세무사님 기준 뭐 세금에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네. 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 연도 이제 기준이에요. 여기 지금 요거 지금 맞나요? 여기 뒤에 네. 표 보시면 네네. 이제 사업자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 네네네. 이제 그 과세 사업자 중에서 예.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네네. 네, 뭐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10% 세율을 이제 납부하는 사업자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영세율 사업자가 이제 과세 사업자에 포함되는데 이 영세율이라는 것도 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 포함이 되는 거고. 네네. 네, 이 표는 이해가 되실 거고. 네네. 이제 간이과세자는 이제 다른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는 좀 추후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간이과세자 절대로 간이과세자를 낼 수 없는 세무서에서 절대 안 내줘요.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간이과세에 배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사업자가 안 나와요. 네. 간이과세로. 배제 업종.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전문직. 전문직들이 니들이 무슨 간이냐. 네.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전문직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네. 뭐 건축사 등 해서 이제 전문직들은 안 되고요. 네. 제조업, 도매업, 뭐 그리고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과세 유흥 장소, 그리고 안 그리고 되는구나. 그렇죠. 부동산 매매업, 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아. 이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안 내주는 곳이 있고 네. 어떤 곳은 내주는 곳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이 4,800만 원 기준이에요. 아. 그 4,800만 원 이상이면 네. 간이로 안 나와요. 사전으로 이해하면 괜찮고. 그렇죠. 부동산 임대나 네. 매매업 같은 경우에 네. 이상이면 안 된다. 네네. 1,800.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이과세 그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사업장?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게 사업장 기준이잖아요. 네. 그 사업장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매기는 건데 음. 한쪽은 간이과세자인데 네. 한쪽은 일반과세자로 냈어요. 네. 이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 냈을 때. 그렇죠. 어. 그러면 있던 간이과세자도 넘어가요. 그렇구나. 일반과세자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냈다가 네. 일반과세 하나 내면은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렇죠. 어. 기존의 간이과세자도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돼버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간이과세자를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직전 연도 음. 합계 금액이 네. 8천이 넘어가면 네. 간이과세자가 안 나오죠. 아. 바뀌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합쳐서 네. 8천이 넘어가면. 네. 이것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부가세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포함. 네, 네.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한 거. 그렇죠. 공급 대가. 네. 네, 네. 그러면 세무사님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에
그 구조를 보시면 예. 납부세액은 쉽게 생각하시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우리가 받은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거를 곱해주거든요. 예. 보시면 소매업, 음식점업이 15%죠. 예. 그러면 여기에 15%에 세율 10% 곱하면 1.5%잖아요. 네네네. 그쵸? 예. 이 기준 음식점 소매업 음식점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0.5%를 해준대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부가가치율 15%에 10%에서 1.5% 1.5. 상태에서 0.5% 세금계산서 깎인 거 해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이 신용카드로 대부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점들. 예. 예,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상황에서 1.3%를 해준대요. 예. 공제를. 예. 그러면 1.5%짜리 납부할 게 있는데 예.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1.3%를 하면 0.2만 0.2. 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죠? 예. 0.5% 해주죠. 예.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말 남아있는 건 0.2% 그렇죠. 남아있는 거예요. 예.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있으면 뭐 1억이면 뭐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이면 0.2%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에 1%가 10만 원. 0.2%면 2만 원. 2만 원? 예. 그렇죠. 예.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금이 거의 거의 없다는 없다라고. 거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가면 율이 좀 높기 때문에 납부는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구조를 보면 아 이래서 세금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구나라고 대부분의 소매업 음식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예 없게 납부가 나와도 예. 아예 납부를 면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까 받은 금액, 그러니까 예. 공급 대가가 예. 4,800만 원 미만이면 예.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받은 금액이 네.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금액이 네. 4,800 미만인 그러니까 내 경우에. 전체 매출이 뭐 4,800이다 예. 미만이다. 음.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어도 음. 납부가 면제가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지가세가 좋은 거구나. 이래서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가세 부분만 해당하는 거지. 네. 종합소득세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뭐 부가세 물건을 사면 공급가입과 세액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매입을 안 받아버리면 네. 간이가세에 있어서는 음식점들이 매입을 안 받을 리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적게 세금 뭐 부가세 물어야 된다고 적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근데 그렇게 많이 적게 받아버리면 부가세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매입을 적게 받아버리면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썼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건 줄 알고 신고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 통지라고 해서 네. 너 종합소득세 안 냈더라? 과세할게 라면서 이제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느닷없이 이제 그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간이 과세 오늘 요 내용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제가 좀 요약 정리를 선생님 얘기 듣고 한번 해볼게요. 네. 어쨌든 간이 과세는 개인 사업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영세한 규모 사업자에게 편의 좀 도모하고 세부담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다. 근데 기준은 이제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8천 네. 미달 8천 미만이죠 그러면 네네. 8천 미만이고 간이 과세 이제 배제 업종은 뭐 전문직 그다음에 도소매 도매업 제조업 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네. 과세 유흥장소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임대업인데 4,800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직전효대 공급대값이 8천 이상의 사업자는 또 제외되고요. 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이 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부분만 이건 해당이 되고 네. 소득세는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없나요? 라는 주제로 좀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주신 우리 문영식 세무사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